네, 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제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시험이 끝나고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2차 시험을 불합격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수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지금 많이 심란하실 거라서 그런 부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자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2차 시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합격해서 분명히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불합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어떤 말의 위로도 안 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뭐 남들이야 뭐 어차피 붙으면 나중에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느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수험을 나가야 되는지 한번 영상 참고해 주시고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감 잃지 않게 멘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더라도 그걸 길러 나가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희 시험은 자신감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자, 첫 번째, 회계학의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법학은 꽈락도 면했고 세법학 2부를 뭐 어느 정도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50점, 60점 나와서 떨어졌다. 평균이 낮아서 떨어졌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회계학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계학이 지금 시점에서 점수 올리기 가장 수월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법학 점수 올리는 것보다 회계학 점수 올리는 게 제대로만 해주시면 가장 수월하고 그 방법을 이제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마음가짐 먹으시고 회계학 공부 지금 시간 투입하시는 데만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나중에 합격할 수 있다. 회계학 점수는 금방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학은 점수가 괜찮게 나왔는데 세법학 2부, 올해는 2부죠. 2부에서 꽈락이 나와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회계학이 되는 상태에서 세법학을 면과할 정도로 올리는 거는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요번 시험의 채점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잘못 안 됐지만 세법학 채점이 좀 잘못 나와서 올해 시험엔 안타깝게 떨어졌고 내년에는 제대로 공부해서 채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겠다. 그리고 명가할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멘탈을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회계학, 세법학 모두 점수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아마 본인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공부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차라서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본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공부 투입 양만 늘려 가시면은 충분히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모두 점수가 낮은데 난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늦기 전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제대로 열심히 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 세법학 모두 점수가 낮은 경우인지.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시험을 계속 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목표를 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험이 뭐 무조건 합격한다고 장밋빛이 펼쳐지고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그래서 자신감 잃지 않게 멘탈 관리하는 거 항상 주의해서 지금부터라도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잡으시고 책상에 앉으세요. 이제 공부하실 거 설정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 말고 대략적인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루에 내가 공부를 하면은 회계학은 어느 정도, 세법학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이거는 위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회계학에 자신이 있다. 다만 세법학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법학 비중을 8, 회계학 비중을 2로 설정해서 공부를 가져나가시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저도 회계학 자신 있었고 21년도에 회계학 잘 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법학 깔아놔서 떨어졌는데도 회계학을 공부량을 지금은 더 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학을 7, 세법학을 3 또는 회계학을 8, 세법학을 2 정도의 비율로 투입을 하시고 회계학은 뒤에 나오는 공부 방법대로 연습자를 돌리시는데 집중해 주시고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동차 때 들었던 강의 또는 이전에 들었던 강사님들과 다른 강사님을 한번 선택해서 듣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세법학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각 강사마다 중요하게 포인트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그것들을 모두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강사님 너무 좋지만 그 강사님만 들으시는 것보다 누구는 판례 위주, 누구는 법령 위주이기 때문에 판례 위주를 들었으면 법령 위주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거. 책도 그 사람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려있는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법령의 정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법학적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강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세법학에 대한 방향을 좀 설정하시는데 강의를 가볍게 들으시는 정도로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도 3월이나 4월쯤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회계학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시면서 여기까지 회계학 점수를 실력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 이후에는 회계학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이제 세법학 비중을 점점 올려 나갈 겁니다. 점점 올려 나가는 데는 이제 암기가 필요한 것들이 추가가 될 거고, 뒤쪽에는 암기 위주의 단원들의 세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입을 늘려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도달할 때는 한두 달 남았을 때는 회계학 비중이 한 2에서 3 정도, 세법학 비중이 한 7에서 8 정도로 가져나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 조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방향을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학 1부 같은 경우, 일단 회계학 1부는 원가랑 재무로 구성되어 있고, 원가가 40점, 재무가 60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원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원가는 기본 이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표준원가라든지 대체원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필수적인 유형들 자료 뽑아내는 연습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가는 자료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시간당 공원이익이 필요하고, 그럼 그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연습,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입 시간이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원가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입 시간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가는 제 생각에 휘발성이 약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거는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고, 절대 원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평학장의 경우 합격에 대한 최대 키포인트가 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조건 30점 이상으로 가져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놓으세요. 여유로울 때. 두 번째는 재무회계, 제 전문 쪽인데, 재무회계는 일단 첫 번째는 오답노트를 작성 안 하셨다면 반드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공부량을 향후 차차 줄여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재무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한다기보다는 공부량을 줄이고 정답률을 높여나간다, 그런 개념에서 오답노트를 하시는 겁니다. 오답노트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위에 때 오답노트 한 건데, 수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문제 1번에 뭐 틀린 부분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문제 19번의 재매입 약정에 대한 유형을 봤을 때 3번 정도 맞췄죠. 3번 정도 맞췄고 연달아 맞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임박할 때 재매입 약정에 대한 거는 안 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4번 정도 연속해서 맞춘 문제라면은 안 보셔도 되고, 위탁 판매 및 라이선스 초반에 2번 정도 틀렸고 2회에 맞췄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환불부채 및 방품권 처음에 틀렸고 맞췄다가 최근에 다시 틀렸어요. 이런 거는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재무에게는 럼트를 전체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들은 예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 계속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중해서 봐주시고 별표를 치던지 확인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리는 유형 없이 재무회계는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리스트에 대해서 뒷부분을 버렸다, 또는 일부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재무회계는 꼭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무회계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 점수는 저희 시험 합격에 아주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버린 유형 없이 정리하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항상 강조하지만 답지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공회전밖에 안 돼요. 답지에 의존하기보다 정답과 오답 차이만 확인해 주시고 그 원인을 내가 직접 다시 풀어보면서 찾아내는 연습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공회전이 아니고 계속 실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선택적인 요소인데, 재무회계는 다른 과목은 전 서브 연습서를 구비하는 것을 비추드립니다. 원가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개 연습서만 풀기도 벅차할 뿐더러 2개를 같이 풀기에는 유형이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 생각하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 문제 연습서가 너무 두껍고 양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서브 연습서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그 시간에 기출을 보시거나 아니면 기타 어려운 파이널 모의고사들을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무회계는 달라요. 재무회계는 우리가 풀 수 있는 연습서가 보시면
어디 연습서에 있고 어디 연습서에 없는 유형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단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연습서를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이뤄 나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항상 고민해 보시면서 서브 연습서 구비하셔가지고 내가 수익이 약하다고 하면은, 근데 수익이 중요 주제니까 다른 연습서에 대한 수익 문제도 쭉 풀어보시고, 그럼 내가 환불부채 여기에 대해 약하구나, 건설계약에 대해서 약하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계가 부족했다고 하면은, 자, 분계 없어도 합격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제목회 같은 경우에. 근데 분계가 없는 상태에서 고득점을 맞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분계를 못하는 상태에서. 분계가 부족했다면 연습하는 거를 지금 해주시고, 그리고 간이 재무상태표, 그 시점별 간이 재무상태표를 그리면서 대차 평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이해된다고 하면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다른 현금 흐름표나 기타 단원들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 2부입니다. 회계 2부는 뭐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78점이라는 뭐 낮지는 않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제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개념이 부족하다면 강의를 듣거나 요약서를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습서 많이 풀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이 부족하다면 기본적인 강의, 세무회계 강의 정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약서, 뭐 워크북이나 서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버렸던 개념들은 지금 보세요. 지금 아니면 볼 시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4달, 5달 남은 상태에서 버렸던 단원들을 가져가긴 어렵고, 그럼 다시 버리게 될 거고, 그 단원이 나왔을 때 멘탈적인 부분의 요소가 양이 클 겁니다. 법인세,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결합병, 미완료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최저한세 이런 부분들 버렸다면 지금 가져가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소득세는 뭐 세액공제, 양도퇴직 이런 부분들 버렸다면 가져가시고, 부가세는 가산세 등, 뭐 가산세는 선택이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출을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무조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회계사나 세무사. 제 기준에서 기출을 최소 5회 이상, 10개년치를 전부 다 5회 이상 풀지 않고 고득점 맞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 세무회계 주위에 점수 높은 사람 많거든요. 저희 수석도 80 몇 점이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도 80점 정도.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기출을 멀리하고 시험에 고득점을 맞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다 기출을 어느 정도 풀어보셨다고 생각이 되기에, 기출은 안 풀리더라도 항상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세무회계가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에서 기출은 항상 달면서 주 1회 정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법인세, 뭐 접대비나 뭐 대손충당 같은 거, 문제풀이 틀 같은 거 만들어 주시고, 오답노트 여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무회계 오답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동차 때 작성을 한 부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오답노트에 시간 할애하는 거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금, 뭐 이게 강형태 선생님의 연습서였는데, 입금 같은 경우에 필수 표시해주고, 필수 문제 4 보면은 여러 번 틀렸어요. 4번, 5번 풀었는데 4번 정도 틀렸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라고 보셔야 돼요, 세무회계는. 그래서 다 맞추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4번 틀린 문제가 지금 필수 문제 4죠. 뒤에 부분에 필수 문제 4에 틀린 이유를 보면은 회독별로 색깔을 표시해놨는데 지금 색깔이 3개가 겹쳐요. 근데 같은 이유 때문에 3번을 틀렸다는 소리니까 이 부분은 내 문제 풀 때 항상 생각을 해줄 거고, 그럼 실수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뭐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 빠뜨린 거, 또 표준세액공제 빠뜨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연습서를 푸실 때 지금 오답노트를 작성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회계학 2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세법학 1부는 지금 투입 시간은 2부보다 더 늘리되 각 세목별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계법 같은 경우에는 2회 위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일랩 위주, 2회 위주로. 제척기간이 뭔지, 그 전에 성립 확정이 어떤 건지, 성립이란 개념이 뭔지, 확정이란 개념이 뭔지, 그 위에 납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정 청구, 수정 신고, 뭐 후발적 경쟁 청구 어떤 거에 지금 해당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좀 초점 맞추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인세는 2회 위주의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접대비, 그 전에 송금의 정의 정도는 지금도 전 다 외우고 있어요. 송금의 정의, 법인세법 제19조이고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항은 쭉 나오고 2항은 손배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위법 소득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한 거 판례와 같이 이해해 주시는데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 있고 암기도 있어요. 각 소득의 정의 정도, 근로소득의 정의, 이자 배당 소득의 정의, 그리고 사업소득의 정의, 이런 부분들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양도소득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양도소득
뿐만 아니라 판례 같은 거. 뭐 제가 1순위 주제로 했던 게 소득세는 안 나왔기 때문에 위법소득 그런 거에 대한 위법소득이 아니죠. 주식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의제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례 정도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상증세는 암기 위주의 단원인데 요거는 지금 투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예생이 유리한 단원이고 점수 받기가 쉬운 단원이에요. 양도 처음에는 많지만은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거는 구조라 사례를 보시면은 점수는 올리기 수월할 겁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명가를 하기 위해서 주력 세목을 좀 정립하는 과정을 기르세요. 세목이 4개가 있지만 배점이 다 다르고 저는 소득세 상증세는 내가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거기 2개에서 40점 정도는 확보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점수도 받았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해서 추가 학습으로 국기법 법인세 이해 잘하고 판례 잘 정리해서 추가적인 점수를 받아서 고득점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세법학 1부터 75점 받았고 그런 식으로 최초 일단 꽈락을 면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주력 제목을 설정하신 다음에 점점 추가 점수를 얻으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법학은 강사님을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는 저 여러 강의에서 들어봤지만 강사마다 말하는 초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강사를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 이 파트를 가르칠 때 뭐 이런 식의 강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은 판례에 대한 강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법학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법학 2부를 말씀드릴게요. 세법학 2부는 지금은 가볍게 강의만 들으시는 정도로 학습하시되 부가가치세랑 지방세는 이해 위주의 단원들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단 소비세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관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매입세이든 불공제든. 그래서 여기는 이해 위주 단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입을 좀 하시고 부가가치세 개념 자체,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의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취득세 개념, 중과세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례 흐름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초점만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소비세나 저득법은 지금 가볍게 강의만 들으시고 이거는 지금 막 암기 안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암기 위주의 단원이고 개별 소비세는 양이 작아요. 저득법은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완전 생 암기적인 부분 요소가 많기 때문에 2월 이후에 뭐 저득법을 하신다고 치면 하루에 한 세목, 하루에 1개 정도, 하루에 2개 정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법학 2부를 명카를 한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세목들은 부가가치세랑 개별 소비세가 될 거예요. 저도 여기 2세목에서 40점 이상 가져가야겠다. 나머지는 지방세랑 저득법에서 추가 점수 가져가는 걸로 점수를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됐죠. 부가가치세랑 개별 소비세랑 40점을 충분히 넘었으니까. 그래서 세법학 2부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마인드 설정하거나 방향 설정하고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뭐 바로 붙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떨어져 봤고 그 떨어진 불합격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잘했는데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예 생활 자체가 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몇 번 꼽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간이고, 그래서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지금 얘기했던 방향들에 대한 방법들이 도움이 돼서 꼭 합격하시고, 합격하고 나면은 그때는 1년 더 늦게 합격한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위하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뭐 어떻게 되는 거 나만 생각하세요. 이기적이게 공부할 때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는 꼭 합격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